네, 맞습니다. 그 대출 사기와 관련된 유형은 앞에서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 이외에 네. 크게 6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대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안 되니까 보증료 등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보증료들을 중간에 가로채는 경우인데요.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이 보증료나 수수료 등을 대출 진행 시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부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사기범들은 3개월간 연체를 하지 않으면 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을 다시 환급해 준다고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 비용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예. 세 번째는 저금리 대출을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사기범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금을 상환을 도와주겠다며 사기범의 계좌로 대출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는 수법이고요. 네 번째는 햇살론을 사칭하는 방법인데요. 요즘에는 사기범들이 ARS 전화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무작위로 ARS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하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멘트가 나오고요. 그 피해자가 1번을 누르면 전화가 바로 끊어진 다음에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방금 대출을 신청하셨죠? 이렇게 물은 다음에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햇살론 대출은 직접 상담을 해야 되고 피해 서류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로 권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햇살론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를 사칭하는 경우인데요. 공공금융, 땡땡금융 이렇게 무작위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마치 실제 존재하는 금융지주회사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는 그 대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땡금융이라고 해서 금융지주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전화를 끊으셔야 합니다. 일단 작업비나 발급 비용이나 이런 뭔가 비용을 요구하면 요즘에 이제 이게 새로운 행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심해 봐야겠군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신종 카드깡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용카드 한도만 남아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한도만큼 실제 물건을 산 것처럼 할부 결제를 하고요. 물건 대신에 대출금을 지급해 준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물건을 결제가 된 다음에는 처음에 약속했던 그 대출금의 일부 금액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금 갚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다음에 잠적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KBS